반갑습니다. 오늘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과학봉사단 회의록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희는 박소연, 김소림, 정혜린, 박현준, 김은탄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PPT에 보이는 물체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연필, 다이아몬드, 그리고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처음 보고는 쉽게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몸이나 공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혹시 정답을 찾아낸 친구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정답은 탄소인데요. 여러분은 탄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탄소가 바로 저희가 말하는 탄소인데요. 탄소는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많은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원소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물건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흔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탄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 나아가 탄소 동소체가 무엇인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탄소라는 개념을 알려면 원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모든 물질들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상태가 되면 무수히 많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의 성질을 원소라고 하는데요. 원소란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가장 간단한 물질을 말해요. 그리고 이 원소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인데요. 탄소는 우주에서 4번째로 많고 우리 몸에서 2번째로 많을 만큼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소예요. 또 탄소의 특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동소체, 유기물, 탄산이 있습니다. 유기물은 생명체의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이 반대로 무기물이 있는데 이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만 생물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물질들을 말합니다. 또 탄산은 특정한 물질들이 만나서 앙금이라는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이 앙금이 탄소와 산소를 포함하고 있을 때 이 물질들을 통틀어서 탄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동소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탄소 원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탄소들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연결되어서 존재합니다. 이를 바로 탄소 동소체라고 합니다. 이 동소체는 특이한 점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갖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탄소 동소체가 존재합니다. 화면과 같이 다이아몬드, 흑연, 론스달라이트, 플로렌, 비정질 탄소, 탄소 나노튜브 등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는 연필심으로 사용하는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탄소로 만들어진 탄소 동소체인데요. 탄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매우 달라서 매우 다른 성질을 띱니다. 다른 점이 무엇이있는지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흑연은 모르고 쉽게 마모되고 까맣지만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고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이 예를 통해서 같은 탄소 동소체라 하여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더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 탄소 동소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핀은 연필심에 사용하는 흑연을 한 층으로 벗겨내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육각형의 모서리마다 탄소들이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벌집 모양과 같은 하나의 얇은 판 형태인데요. 그래핀은 1947년 한 학자가 흑연을 한 층만 분리하면 독특한 물리적 성질을 띌 것이라고 추측하였지만 과학 기술의 한계로 2004년 맨체스터 대학 연구 그룹이 발견하기까지는 미지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안드레 교수가 이끄는 이 대학 연구 그룹이 스카치 테이프를 흑연에 붙여 떼는 것을 반복하여서 그래핀을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드레 교수는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할 만큼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는데요. 그만큼 그래핀이 주목받는 것은 그래핀의 뛰어난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핀은 매우 투명하고 얇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300만 장을 겹쳐도 1mm의 두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덮이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가볍고 오래가고 충전이 빨리 되어서 태양전지와 같은 배터리의 소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강철의 200배가 되는 높은 강도와 도리의 100배에 달하는 전기 전도성, 높은 열 전달력이 그래핀의 특징입니다. 여기 그래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들로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또 투명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용화가 된 사례로는 테니스 라켓이 있는데요. 가볍고 튼튼한 특성이 테니스 라켓으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볍고 높은 전기 전도성을 적극하려한 태양 전지가 예로 있고요. 이 외에도 인공 순상태와 같은 생태 조직으로 사용하거나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 인터넷 통신망의 사용, 횟수를 잠수로 바꿀 수 있는 필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 데에는 땅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지하 아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는 희귀성 때문인데요. 큰 압력과 높은 온도로부터 압축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매우 단단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아몬드인데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단순 보석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암석들을 다루거나 다듬는 연만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하다는 특성에 비해서 유연성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다이아몬드를 잡아당겨도 쉽게 깨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엎는 실험이 201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결정 구조 안에서 결함이 존재하여서 이 결함에 충격이 모이게 되면 쉽게 깨지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아주 작은 크기의 나노 다이아몬드에서는 이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이아몬드도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진은 대부분의 재료보다 다이아몬드의 탄산력이 크기 때문에 탄산력을 가진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재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러렌에는 탄소 원자수와 배열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구조가 버크민스터 플러렌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버크민스터 플러렌인데요. 버크민스터 플러렌은 구조가 꼭 축구공 모양과 닮아서 오각형과 육각형이 번갈아 가면서 엮인 공 모양입니다. 플러렌은 진공 상태에서 헬륨가스 속에 흑연을 넣고 강력한 레이저 빔을 쏘아서 이 흑연을 기화시킨 다음에 남은 그 흐름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연계에서 탄소 원자가 다이아몬드와 흑연으로만 존재할 줄 알았던 기존의 생각을 깨고 더 많은 탄소 공소체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플러렌의 가장 큰 특징은 플러렌의 중간에 공간이 비어있다는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공간에 다른 물질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화해서 주변 세포들을 파괴하는 암에서 암치료제를 이 플러렌 안에 넣고 안전하게 암세포가 있는 곳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핀을 한 바퀴 돌려서 속이 빈 튜브 형태로 만든 것이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그래서 그래핀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데요. 탈의 100배 정도의 강도, 그리고 높은 전기 전도성, 열 전도율을 가집니다. 또 15%가 변형이 되어도 원형으로 돌아오는 내구성을 지녀서 이 수치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 방탄복의 원단으로도 사용합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이지마 스미오 물리학자가 전기방전법을 사용하여 탄소 덩어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탄소 나노튜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 탄소의 지름이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매우 작기 때문에
이름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과 비슷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에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탄소 동속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제 몇 가지 탄소 동속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은 플로렌과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이 탄소 동속체들의 구조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탄소 나노튜브와 플로렌입니다. 먼저 이것으로 우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우각형을 똑같이 6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우각형들을 막대 하나를 사용해서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 막대를 사용하여 가운데를 연결시켜 육각형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준비해줍니다. 그 다음 이것처럼 위에 있는 것들에 모두 막대를 하나씩 꼽아준 다음 이것을 육각형 모양이 되도록 연결시켜줍니다. 이렇게 모두 연결시켜주면 플로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먼저 육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육각형에 연결시켜서 육각형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육각형이 8개가 될 때까지 한 줄을 만듭니다. 이 다음 이것들을 원형이 되도록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이후 이것들을 계속 연결하여 튜브 형태의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플로렌 만들기 재미있으셨나요? 지금까지 김해 청소년 문화의 집 과학봉사단 과학교육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